2016년 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2년 걸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비슷비슷해 눈에 이게 띄어요. 자, 갈까요? 자, 준비되셨죠? 2016년. 자, 보면 네, 10페이지. 16년, 15년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자, 16년 준비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딱딱 아셔야 돼요. 자, 원시문학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 나왔죠? 소련민의 신앙서사시, 암각화, 이거 반구대 암각화 있었죠? 네. 울산에 가면. 그 다음에 노동요도 나와요. 이때 노동을 하기 때문에, 원시시대는. 그 다음에 수련민도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 거대한 여신의 소멸이라고 나왔는데, 이 원시신화의 주인공 자체가 이 거대한 모습을 한 여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원시 그런 그 신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여신이 많은데 뒤에 소멸이 틀린 거죠. 그렇죠. 소멸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탈춤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왜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풍요잖아요. 풍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그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 같은 경우도 풍부해지려면 이삭이 잘 자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아이 낳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성을 이제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여신은 맞는데 이 소멸이 틀렸고요. 자, 고대 문학의 특징과 거리가 관계가 있는 것은 그랬죠. 고대 문학. 고대 문학은 당연히 제가 수업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건국 신화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네. 이제 보세요. 이제 아니까 좀 쉽잖아요. 고대 문학은 뭐 불교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고대가 아니라 그 다음 시기죠. 고구려 백제, 뭐 신라, 한문 사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고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여러분 보실 때 고대 문학, 뭐 그다음에 뭐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문학 이런 것들 쭉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한문학은 중세 전기 문학 제 1기에 나오는 거예요. 목차 한번 봐보세요. 목차에 나와요. 5번 중세 전기 문학 제 1기. 이건 건국 신화가 관련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38번 보세요.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시기에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문학의 시기. 이런 시기별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 목차 한번 봐보세요. 목차 한번 보세요. 책의 앞에. 목차를 보면 4번 보세요.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네. 나오죠. 거기에 보면 전설 민담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1번 이렇게 써져 있죠? 네. 그게 답인 거예요. 4점이 나오잖아요. 4점이. 네. 4점이 전설 민담 시대로의 전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수학부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뒤에 고려 후기 때 나온다고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수학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런 그 소교 같은 것을 한시형 때는 쓴 거라고 그랬죠. 수학부. 이게 작은 악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악부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발해문학은 당연히 이 시기가 아니죠. 삼국 그런 그 남북국 시대의 이야기고 폐관문학도 폐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야기를 수집하는 관리들이거든요. 폐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 폐관문학도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이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다음 작품은 어느 시기의 특징이냐? 딱 보니까 여수장, 우중문시, 광개토대왕릉비 뭐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삼국시대잖아요. 남북국시대. 맞죠? 여수장, 우중문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누가 지었죠? 여수장, 우중문시가 이게 뭔 뜻이에요? 여수장, 우중문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을지문덕이 졌어요. 을지문덕.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수나라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준 시. 근데 이게 4글자로 돼 있어요. 5원으로 돼 있어요. 5원. 그래서 앞에 2개의 구절은 막 칭찬을 해. 네? 알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두 절은 까버리는 거예요. 내리는 게 뭐냐면 그대의 신비한 공은 하늘에 닿았고 뭐 그대의 신비한 책략은 땅에 닿았네. 자, 우중문을 높였어 안 높였어요? 높였잖아요. 너의 실력은 하늘과 땅에 닿았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대의 공을 아니까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들어가라.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결국 앞에 2개는 올렸다가 뒤에서는 내리는 이야기예요. 여수장 우중문시거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비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뭐 이런 시기고 향약, 자병, 오수 이건 채치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4번이고. 자, 중세 전기문학 1기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
자, 중세 전기문학 일기 이것도 이제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5문제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중세 전기문학 일기는 무슨 시대다? 잘 모르겠으면 묵자를 보세요. 삼국시대요. 네, 삼국 남북국 시대죠. 이렇게 자세히 계속 왔다 갔다 넘기다 보면 이게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 남북국 시대에 딱 보니까 뭐 몽유록 뭐 삼국사기는 고려 전개 김부식이잖아요. 그리고 기소각부나 몽유록 이런 건 다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몽유록과 몽자료의 차이점도 이야기했죠.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린다.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요? 틀린다. 왜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공부를 좀 안 하면 틀릴 수 있죠.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데 뭐 어떻게 보냐면 삼국사기는 일단 아닌 것도 이게 긋는 거예요. 4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몽유록이 지금 삼국 남북국 시대는 몽유록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각부 같은 경우도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런 삼국 남북국 시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시가 창작이 되는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면 이 삼국 시대하고 남북국 시대 쪽으로 가면 한시 쪽이 상당히 강해지거든요. 한시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강해져가지고 제가 그 34쪽을 잠깐 펴보세요.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 써드렸던 것 같은데 34쪽을 펴보시면 중세 전기문학 일기 삼국 남북국 시대에 보면 여기 중세 보편주의 문명과 공동 문어문학 상층의 한문학과 육두품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네, 했잖아요. 그리고 향가의 위상 전기소설가 소설사의 뭐 시동 뭐 이런 말 나왔는데 하여튼 한시가 이제 창작이 되는 시기가 이런 삼국시대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 45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중세 전기문학 2기에 해당하는 보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예, 질문하세요. 이게 연도가 그러면 통일신라 이후에 912년이에요? 고려 어떤 게요? 지금 2기가 고려 통일. 그러니까 중세문학 2기는 고려 전기니까 고려 전기자는 74쪽. 그러니까는 연도상 네, 연도 12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74년 한번 펴보세요. 74페이지를 펴보세요. 74페이지를 펴보면 이게 이제 고려 전기잖아요. 고려가 900년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됐잖아요. 그 시기로 따지면 10세기 뭐 이런 시기잖아요. 고려 시기가. 그러니까 뭐 연도를 뭐 정확히 알 필요 없는데 삼국 시기 삼국이 아니야. 조선이 14세기잖아요. 네. 1392년이니까 14세기고 고려 전기는 10세기, 이제 9세기, 10세기 그 무렵이에요. 한 10세기 무렵. 그 정도로만 이해한 연도까지는 뭐 우리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기 정확히 알죠. 중세 전기 1기가 통일신라 시대까지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려 전기 앞에까지죠. 남북국 시대니까.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남북국 시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책에서 통일신라 시대로 배우셨는데 그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남북국 시대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통일신라 시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됐고 41. 그래서 하여튼 중세 전기문학 2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려 전기잖아. 고려 전기는 과거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다시 봐봐요. 이 책이 목차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제가 왜 목차만 알아도 절반 이상 맞는다니까요. 여기 봐요. 중세 전기문학 2기에서 고려 전기인데 쭉 보면 6.3을 봐요. 과거제 실시와 한문학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1번이지. 연시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고요. 연시조의 대표한 사람 누구예요? 연시조의 대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윤선도면 어디 생각나야 돼? 보길도. 여러분이 보길도도 가보셔야 돼요. 보길도에 가보면 이름이 뭐죠? 어부사시사. 저는 이연보의 어부장가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시조가 됐어요. 그게 시조가 돼서 이제 뭐 맹사성 뭐 이렇게 딱 나오는데 하여튼 어부사시사는 잠깐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게 왜 대단한 작품이냐면 10편씩을 써요. 10편이 40편이었다. 모두 40편.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봄에 이게 10편이잖아. 이 10편이 새벽부터 시작해갖고요. 저녁까지 있어. 한 편은 새벽,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뭐 낮, 그 다음에 오후,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하도 마찬가지야. 새벽부터 저녁. 추도 새벽부터 저녁.
동도새벽부터 전. 그러면 사시사철 다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쓴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썼다니까요. 40편 써가지고. 그리고 이 윤선도는 하나 또 참고로 이야기하면 도르래 있잖아요. 도르래. 네. 그 시절에 도르래를 만들어가지고요. 먹을 거를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자기가 이제 빨 거를 이렇게 놓아 이렇게. 그러면 이걸 타고 내려가는 거 밑으로. 위에 이 중천석재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밑으로 이렇게 도르래를 해가지고 여기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먹을 거 있으냐면 도르래 해갖고 여기다 올리고. 대단해. 그리고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동천석재를 가면. 그러면 여기에 집이 두 개가 있는데 윤선도는 위에 산다. 위에 사는 1번, 2번 어디에 살까요? 위에 살아요? 2번에 살아요. 왜 2번에 사냐면 집 두 개인데 여기 밭을 타고 내려와요. 자, 윤선도가 만약에 아팠어요. 애가 윤선도가 아팠어. 그러면 하인이 내려와야 되나요? 근데 하인이 만약에 윤선도가 위에 있으면 올라가다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죠? 힘 빠지면 얻고 가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밭을 타고 내려와서 얻고 가라. 진짜로. 대단한 사람. 그거 말고도 이야기할 게 끝도 없어요, 윤선도. 윤선도만 가지고 1시간 이야기해야 돼. 해남은 진짜 가고 싶어. 윤선도 가지고 1시간 이야기. 하여튼 그래서 자 다시 그 1번이 되는 거고 소각가사 이런 건 아니죠. 해동 고승전도 고려 때잖아요. 자 중세 정기문학 2기 중세 정기문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머릿속에 아직 잘 안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직도 안 떴으면 아 중세 정기문학 제 1기가 어디지? 보세요. 삼국 남북국 시대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시험 보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한 5일 전에 이렇게 조그만 노트에 제가 정리하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것 그러니까 하여튼 안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해서 컨닝을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어떻게 하여튼 세 분이나 들어오시던데.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보세요. 뭐지 말했지? 42번 날짜리죠. 중세정기문학 2기가 어디라고요? 이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기는 고려 고려전. 전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하다 보면 쉬워져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기니까 이거 과거제고 중세정기문학 이게 특징 또 나왔네. 특징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벌 귀족 고려 시대는 문벌 귀족이잖아. 이런 문제는 맞으라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고려 전기는 문벌 귀족 그다음에 후기로 가서 무신난이 있었잖아요. 맞죠? 네. 문벌 귀족. 그러니까 그 뭡니까 사내가 이거는 향간이가 신라 시대고 삼국 남북국 시대고 민요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조선 후기에 이루어지죠. 민요. 경기체가는 고려 후기잖아요. 대표적인 경기체가 뭐였어요? 한림별고. 43번 중세 후기 문학 1기의 문학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거. 중세 후기 문학 1기가 뭐예요? 고려? 중세 후기 문학 제 1기가 언제예요? 고려 후기. 그렇죠. 고려 후기죠. 모르면 다시 보세요. 7번. 나오잖아. 그러면 고려 후기네. 네. 그러니까 고려 후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경기체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번이죠. 여기 보면 문학 담당층으로서 문벌 귀족은 고려 정기였고 위양문학은 조선 후기죠. 위양문학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중인문. 중인문학. 보세요. 9.5 봐요. 목차 9.5. 9.5에 문학 담당층이 학대 9.5.2에 위양문학의 성장 나오죠?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기론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하늘이 어떤 기회를 준다라고 글 쓰는 기회를 다 주는 거다. 뭐 양반만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44번에 보니까 어떤 작품이냐 딱 보니까 열전이 나왔어요. 열전 나오면 무슨 열전이에요? 사마천도 생각나죠? 사기 열전 생각나요? 삼국사기. 그렇죠. 삼국사기예요. 여러분이 사마천에 보면 사기에 삼국사기 뭐 사기 열전 있잖아요. 삼국사기는 없어도 그걸 뭡니까 김부식이 좀 이렇게 차용해 온 거예요. 사기에 열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도 열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되잖아요. 뒤에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5번 중세후기문학 제1기 중세후기문학 제1기가 뭐였어요? 고려 후기. 네, 고려 후기.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고려 후기의 특징이에요. 여기 보니까 민족사의 제 동명왕편의 창작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는 이 동명왕편 자 이것도 봐봐요. 안 나올게. 자 목차의 7.4를 보세요. 목차의 7.4
목자에서. 민족사 제인시계 시대 동명편과 제왕문기 나왔죠? 동명편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문학 담당증으로서 사대부의 몰락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중세 후기 문학 제1기니까 고려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흥 사대부잖아요. 신흥 사대부 문학 담당증은 사대부의 몰락이야. 3당 시인은 조선 초기. 3당 시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3당 시인. 허균의 스승리 이달. 이달. 이달 생각나. 이달 다음에 최경찬. 그다음에 백광. 그렇죠? 이 사람이죠. 3당 시인. 하여튼 뭐 그건 모르셔도 되는데. 대박이다. 최경찬. 네. 이달. 그렇죠? 이게 대학원 같은 거 이게 가잖아. 그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진짜로. 3당 시인에 대해서 쓰시오. 3당 시인의 뜻과 3당 시인을 대표하는 사람 쓰시오면 3당 시인이 뭐냐? 당시풍을 모방한 3명의 시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국문학 공부하면 말이 멋있어요, 되게. 자, 그래서 여기 45번에 하여튼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당연히 조선 후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조가 없어진 것이고 3당 시인은 조선 초기고요. 민족사 제인식 동명편이 중세 후기 문학 제1기죠. 4번이죠. 맞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